내년 1월부터 상당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이 예정돼 있었던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해서 정부가 최근 계도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제도 시행을 유예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도입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따르고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주 52시간 근무제 얘기는 저희가 1년도 넘게 전에부터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기업들은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어떤 곳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는 옛날도 지금도 주 40시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보면은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인데 노사 합의가 있다면, 그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네. 여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주 40시간 할 때 일주의 개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만 받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일주일의 개념을 일주일 7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하고 52시간은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시키면 16시간을 더 시킬 수 있으니까 말이 40시간이지 거의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확대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40시간에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실시가 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이 실시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자금 여력이 많은 대기업은 먼저 시행을 하고 네. 점차 중소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50인 이상, 300인 미만 단계에서 네.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시행을 사실상 유예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정확히 어떻게 미룬다는 거죠?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일단 정해진 것은 시행하고 처벌은 좀 미루는 계도 기간으로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속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지만 법은 시행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계도 기간의 의미라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중소기업계 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환경이 지금 이 좋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대개 보면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대상들이 이 대기업, 이 재벌 기업의 그 하도급 업체가 많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이랄지 뭐 이제 그런 저런 게 많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도급 업체에다 이 물량이 이렇게 딱 주고 이거 시간 맞춰 하면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도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몇 개 안 되지만은 이 중소기업들은 일을 할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면은 그 하도급 업체는 바로 도태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아무튼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이 범법자로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마 계도 기간이라는 걸 주는 것 같은데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난 것 같은데도 이렇게 계도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2018년 2월에 이미 법이 제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시행 시기를 좀 늦춰놓은 거죠. 아까 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좀 시행 시기를 단계별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그 시행 시기를 늦춰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50인 이상, 그다음에 300인 미만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이 지금 사실은 1년 10개월 정도 준 겁니다, 사실은. 예.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돼 있으니까. 1년 10개월을 줬는데 지금도 여전히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그 입법권을 너무 이렇게 좀 침해하고 아니, 그러면- 준비를 안 하면서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시행하기 싫어하는 핑계가 아닌가. 아니 그렇게 그러면 의심을 할 제가 수밖에 한 말씀 없습니다.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기에서 대기업이란 말씀이죠. 대기업에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물량을 줬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 시간대. 그러면은 이제 오버타임에 또 걸리고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그런 이제 기업 환경은 예. 기업의 이제 그런 원하청 간의 관계잖아요. 예. 그거는 뭐 전에도 한번 갑을 관계해서 예. 갑질 문화를 좀 개선하자는 우리 사회의 그런 사회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로 개선을 해가야죠. 네. 우리 사회에 특히나 그게 심하지 않습니까? 오지금 갑질 문화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 그렇게 갑들의 횡포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기업도 이제 법이 이렇게 됐으면 아무리 여러 개의 중소 하청업체더라도 거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오히려 이럴 때 법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사실은 대기업도 자신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청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압력, 무리한 압력들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유예 기간보다는 원래 하던 대로 약속대로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지켰을 때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행포로부터 저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부 정책 발표 중에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한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내용도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려면 재난과 같은 상황밖에는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한 거로는 일시적인 업무량이 증가했을 때는 52시간을 초과해도 된다. 네.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거 등 경영상 사유가 인정이 되면은 인가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중소기업 경영계 입장에서는 계도 기간도 부여를 받아서 사실상 시행이 유예받은 효과도 있고 특별 연장근로 요건도 완화돼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도 있게 됐으니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조금 숨통이 트이신 셈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예. 정부 정책에 예.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 이 사회에서의 그 경제 상황이랄지 예. 또 이제 원화청 간의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우리 중소기업은 어디에 또 하소연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노동계 측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특별 연장 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2015년도에 6건, 16년도에 4건, 17년도에 15건에 불과하던 특별 연장 허가가 예. 2018년도에만 204건, 올해 10월 기준으로 787건이 승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되면 50인 이상에서는 정말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은 뭐 명확한. 변경석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빼앗아 버리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좋은 설명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노동계가 이 정부의 이 임시방편적인 정책이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면서 민노총이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좀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도 기간도 좀 부여하지 말자.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 요건도 완화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면 원래 취지로 돌아가면 네. 일과 휴식을 통해서 노동력을 충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를 다 열어놔 버리면 네. 아까 탄력 근로제 얘기했잖아요. 3개월 동안 지금 법이 돼 있는데 6개월 또 연장을 한다. 그러면 그 단적인 예로 해서 어느 날은 한 4시간 일시키고 그다음 한 3개월째에 가서 그 12시간 일시키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석 달을 4시간 계속 일시키고 그다음 석 달은 12시간씩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탄력적이니까 8시간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 법이 노동자들 건강권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노동자의 건강이 유지가 되겠느냐.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한 그런 인가 사유 확대라는 게 이제 그 원래는 재난재해 때만 가능했었던 걸 이걸 경영상의 이유인데 경영상의 이유 앞에 이제 물량이 늘었을 때를 덧붙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물량이 늘었을 때 이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거는 중소기업을 위한 게 아니에요. 대기업을 위한 거예요. 그런 대기업을 위한 저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꼼수를 지금 노동자하고 중소기업 간에 지금 뭔가 대립으로 보지만 실제로 정부는 오로지 대기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합의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특별 연장 근로에 대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런 노동시간 감축이라고 하는 대의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본질을 저는 무척 침해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회장님?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대기업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물량을 막 늘렸다가 또 없을 때는 안 주다가 그거 갖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생명줄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그 이야기를 잠깐 좀 했으면 몇 군데만 제가 들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뿌리 산업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참
뭐랄까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들거든 이게. 사람 구하기가 힘든데 또 뿌리 산업이랄지 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한마디로 3D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참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 최저임금 이상 줘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일 안 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간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정시간 8시간, 9시간보다도 더 OT를 달라. 그런 요구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로자들 스스로 더 많이 근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만일의 네. 경우에 이건 법에 있어서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네. 그분들이 또 반면에 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안타깝더라고. 대리운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투잡을 한다는 거예요. 투잡을 하고 그 다음날 일하러 오면은 쉽게 해서 졸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그런 기계를 다루고 있는 데에서. 예.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사업장마다 물론 업종이나 뭐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서 좀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건 타당치 않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장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55명이 있는 회사하고 250명이 있는 회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50명, 60명, 70명 있는 회사들은 인사노무나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담당자가 없는 회사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50인부터 300인 미만으로 나눈 것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그 도내에 있는 많은 그 사장님들 이렇게 만나고 보면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52시간이 이제 대세 흐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일단 이게 지금 있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숟가락으로 밥 떠서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은 아마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막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50명, 60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회사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네.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지금 준비를 전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정부가 이런 유예 조치를 안 해놨으면 내년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걸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시정 권고했다가 아니면 시정 명령하고 그것도 이행 안 하면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그걸 예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고용노동부에 현장 지원단이 있습니다. 네.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이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면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지원을 하겠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어왔는데 불과 시행을 이제 한 달 앞두고 나서 이제 지금 뭐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 아니면 뭐 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시행 시기를 뭐 유예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아직도 너무 이렇게 법에 대해서 준법의식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정부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경쟁인들 중소기업인들은 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지역 업체들 분위기라든지 그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들으신 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유일하게 이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명 좀 넘는 그런 해당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 노무법이라 그런 그 법률에 대한 게 그 전문가가 없어요, 그 회사에. 네. 그 시기에서 직원을 채용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57% 정도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지금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지하고 있는 그런 그런 그 업체들은 그래도 100인 이상의 그 중소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미 이 뭐 다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지금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100인 미만 그런 업체들이 제일 문제가 심각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라는 건 안 됐다는 건 좀 제도에 대한 그 정보가 부족해서 아직 이해나 인지를 못했다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좀 새로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어떤 측면인가요?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50시간 가지가. 도입하고 싶지 않다도 좀 있지 않나요? 네? 좀? 근데 제가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소기업도 뭐 결사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 경제 구조, 원화청 간의 그런 구조 속에서 본인들이 약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 모든 부분의 사안은 정부와 대기업 간의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풀면은 간단한 일이다. 그래서 구조를 바꾸면 되는 거다. 계속 저는 이 의문만 드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 노무사로서 실무에서 보면은 네. 일단 우선 300인 이상이 먼저 도입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냐면은 일단 이 주 52시간 제도는 정부에서 너무 좋은 면만 지금 보여주고는 있어요. 예. 뭐 워라밸, 뭐 추가 고용, 뭐 저녁이 있는 삶 이러면서 근데 실제 도입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대표적인 게 버스입니다. 시내버스. 자. 내가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데 전에는 야근 수당 따로 못 받고 토요일도 나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 52시간을 강제로 딱 적용을 시켜준대요. 나는 좋습니다. 나는. 그런데 시급제나 일용직 근무자처럼 내가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내 급여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식이냐? 내가 매일마다 똑같이 잔업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300 정도를 받았으면 네. 주 52시간이 도입이 돼도 나는 300을 받고 싶어 하셔요. 네네. 대부분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그 기존에 비해서 월급이 35만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현재 통계 자료로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지는 아직 근로자분들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 부분. 네, 그 부분이 없어요. 위원장님한테도 예. 한번 사실 말씀 듣고 싶었는데요. 일단 일선 경영 현장에서 경영계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많이 들었으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 모두들 다들 반길 만한 일인지 아니면 노동계 일부에서는 또 반대가 있는지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듣고 싶습니다. 일단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우리 전주 지역의 버스 노동자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분들이 원래는 이제 하루 일하고 하루 쉰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근무 체계를 바꿨어요. 일일 2규대로. 그럼 하루에 15시간을, 16시간을 8시간씩 나눠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오전 근무, 오후 근무로.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에 하루 일하고 하루 쉬었던 그 자기 생활 패턴에서 갑자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하루 16시간 일하고 쉬고 그 다음날 자기 부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 패턴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의 그 생각이나 생활 패턴이나 조건에 따라서 찬반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아까 같이 임금이 좀 상대적으로 월급제가 안정적으로 안 돼 있는 데 같은 데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실제로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시간은 줄여놓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 월급도 시급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내내 받는 총량은 똑같아. 근데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실제 이런 시간만 법적으로 내가 해야 될 시간만 조금 줄어든 거지 하루 거기 아파트에 있어야 되는 거 똑같고 또 내가 받는 월급 똑같고 그런 거예요. 결론은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모든 의견을 다 들어서 정책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렇게 나가자고 적은 것이 법이거든요. 자,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내버스 총파업 예고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극적으로 뭐 타결이 되긴 됐지만 어떻게 타결했습니까?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 조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조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쪽에서도 뭐 원료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지만 자, 버스는 공공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세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 52시간이 강제됨으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사람 30명 모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면 근무 시간은 낮추지만 기존에 줬던 임금은 유지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 목소리가 그러면 나오겠죠. 그 사이의 갭을 너무 중소기업 사장들한테만 밀어버리는 것은 전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아니, 그래서 들어요. 그래서 예. 최저임금 그때 했을 때도 네. 정부에서 지원금 드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미미하다 이건 금액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부의 그런 그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의 필요한 비용
이런 거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그 보완 대책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뭐 일터 혁신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대책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 입장이나 어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안 와닿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정부가 준비가 안 된 것을 저는 비판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제도를 자꾸 유예를 하거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동자 입장에서도 전혀 이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도 그룹도 있고 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는 것으로 제가 네, 이해를 맞습니다. 하겠고요. 아니 예.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장 규모가 50인에서 300인 미만까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체 노동자의 거의 4분의 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네. 해당이 안 되죠. 네. 이분들은 아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예 딴 나라 얘기예요, 사실은. 이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아까처럼 5개 그 특례 업종이 있어가지고 육상, 해상, 그 비행기에 있는 분들, 항공 이런 분들은 적용도 안 돼요, 또. 물론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예. 그런 분들의 보면은 우리 오늘 얘기가 뭐야, 저 사람들은 우리는 해당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실에 더 연착할 수 있도록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보완돼야 될 점 한마디씩 이렇게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시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모두가 전격적으로 나서서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대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어떤 획일화된 기준으로 전체 사업을 규율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법의 어떤 입법의 한계 때문에 어찌됐든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그 독일식 어떤 근로시간 계좌제도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장 근로를 한 만큼 그거를 내 시간 계좌에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업의 44%, 500명 이상 대기업의 89%가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서 계좌가 많이 쌓으면 조기 퇴직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나 네덜란드도 생애 저축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입이 된다면 52시간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거기는 노사협정이 있고 행정관청 신고만 하면 한 달에 100시간, 연 720시간 이렇게 연장근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주 단위로 정해놨으니 이게 6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가 주 단위로 정해놨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장근로만큼은 연 단위 혹은 월 단위로 정해놓는다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연장근로의 총 할은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좀 더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과적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노동자가 뭐 일만으로 태어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과 그 자기 휴가, 여가 이런 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을 어쨌든 이 시대에 어쨌든 화제이고 이슈일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 단위의 상한을 좀 정하면서 좀 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면 노동자의 건강권도 지키고 사업체도 운영에 유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뭐라고 또 말을 못합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을이니까 벙어리 냉가서 말듯이 속으로만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위에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같은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자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신 아니라도 해줄 때가 많이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글로벌 시장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해외 시장에서 가격이 이 단가다. 어쩔 수 없다. 이 단가에 맞춰서 해라 하면은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하면은 적자 보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은 많아요. 그리고 도태 들어온 데가. 근데 그나마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기계 설비 다 해놓고 놀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가동률 그래도 60%는 돼야 하는데 20% 30% 떨어지면은 참 이게 어렵거든 이게. 그래서 중소기업 이 대표자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입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은. 네. 우리 이 상생 그리고
이 바늘과 실처럼 우리 그 중소기업 그 사업자와 이 근로자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 바늘과 실처럼 함께 가서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제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 싶은 얘기는 서로 상생을 했으면 좋겠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련해서 뭐 정부의 입장, 또 기업의 관점, 또 노동계의 관점까지 들어봤는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또 각자 또 사업자의 입장에서 또 노동자 입장에서 또는 납세자나 소비자로서 미칠 영향까지 같이 고민해보시는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주 52시간 근무제 뭐뭐다 한 줄 평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52시간 근무제 유예는 안 된다. 유예는 과거로의 역주행이다. 예, 저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작은 하되 꼼꼼히 보완해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에게 피로회복제다. 네. 저는 상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용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일단 지역 인재 채용에 강제성이 없고 또 공공기관의 의지가 약한 것도 그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맞추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언급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채용 비율 의무를 강화하거나 불이행 공공기관을 제재하는 등 하루빨리 제도적 보완 장치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